여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파도가 너무 출렁이는데 바다에 빠진 건 아니겠지요? 지훈아, 어디에 있니? 지훈아. 대기업 회장 정우석 머릿속에 그날의 사건은 항상 잊혀지지 않았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라 정우석은 마음을 가다듬고 회사 지원자들 면접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다. 면접 마지막 지원자의 이력서에 적힌 보호자 이름 김서령. 27년 전 바다에 잃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다. 청년의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말투, 어딘가 낯익은 그 모습들. 아내를 그리워하며 홀로 이루어낸 성공도, 세상의 모든 찬사도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다. 죽었다고 믿고 27년을 살아온 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하며 살아온 모자.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 앉은 이들의 가슴에는 각각 다른 무게의 그리움이 흐르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27년에 오해와 아픔을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9살이었습니다. 서령이와 결혼한 지 3년째, 아들 지훈이가 돌을 막 넘긴 여름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부산 영도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쟁이 남편과 신혼 아내, 그리고 각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서령이가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바다를 처음 보는 거라며 설레어했어요. 저도 주말이라 좋았고요. 우리 가족은 손을 잡고 영도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봐. 바다래. 서령이가 아이를 안고 파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훈이는 작은 손으로 바다를 향해 옹알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어댔죠. 우서가 우리 가족 사진도 찍자. 서령이가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부탁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선 우리 가족. 그때는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횟집에 들어갔어요.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이유식을 먹였고 저희는 회를 시켜 먹었습니다. 서령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훈이 크면 매년 여기 와서 가족여행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며 행복해했어요. 밥을 다 먹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모래를 만지고 싶어 해서 백사장에 내려놓았죠. 아이는 신기한 듯 모래를 움켜쥐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그런 지훈이를 보며 저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서령이가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모래놀이를 해줬어요. 지훈아, 이게 모래야. 부드럽지?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선배였죠. 주말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석, 미안한데 월요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확인해봐. 부장님이 갑자기 수정하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서령이에게 손짓으로 잠깐 전화 받는다고 했어요. 서령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와 계속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 때문에 통화가 잘 안 들려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통화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업무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서령이가 어디선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갔어요. 서령이는 눈물을 흘리며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없어졌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가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 소리야? 지훈이가 어디 갔다는 거야? 잠깐 한눈 팔았는데 바다 쪽으로 파도가. 서령이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아빠야.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피서객들도 저희를 도와 아이를 찾아줬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해경에 신고했고 곧 구조대가 출동했어요. 실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분? 15분? 파도가 센 편이라 위험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색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다로 들어갔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서령이는 계속 울면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지훈이.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고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수색했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집에 가라니요. 아이 없이 어떻게 집에 가란 말입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령이를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령이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지금 당장 와. 서령이는 괜찮아? 서령이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얼마 안 있어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서령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부까지. 어떻게 된 거야? 서령이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전화를 받았다고?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이라고? 돌 지난 아이를 바닷가에서 혼자 두고? 서령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이래서 가난한 놈은 안 된다니까.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아?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금 상황에 뭔 말 됐구야. 서령이 아버지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령아,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지, 이런 무능한 놈한테 맡겨뒀다가 우리 딸까지 잃으면 어떡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은 것도 괴로운데 이제 아내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야? 우리 손자가 어디 있는데? 서령이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령이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이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 딸랑이, 작은 신발들. 모든 게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다시 수색이 시작됐어요. 저도 바다로 나가서 함께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3일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분이세요? 구조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파도만 무심하게 밀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바닷가에서 밤을 샜습니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공식적으로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저는 서령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봤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신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우리 손자 죽인 거야. 서령이 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로 지훈이를 죽인 걸까요? 제가 전화만 받지 않았다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후로 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아이를 찾았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바다를 향해 울며 사과했지만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서령이와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서령이가 이혼을 요구한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이도 잃고 이제 아내까지 잃는구나. 저는 서명했어요. 서령이가 저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가서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는 이제 혼자 살 거야. 하지만 널 절대 잊지 않을게.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언젠가 하늘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렇게 저의 가족은 바다에 쓰러져 갔습니다. 27년 전 그 여름의 이야기였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게 지훈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 방은 그대로 두고 싶었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서 결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들이 위로해줬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우서가, 너무 자책하지 마.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게 일어났잖아요. 제 아이에게 말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서령이 친구인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빠, 서령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응,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서령이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빠, 서령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서령이 부모님이 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령이가 오빠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원망한다니 당연하죠.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는걸요. 당연해. 내가 지훈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령이가 오빠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혼 서류를 오빠가 먼저 준비했다고 들었나 봐요. 자기들을 짐처럼 여긴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요? 서령이가 법원에 신청한 건데 말이에요. 미영아, 그게 아니야. 서령이가 이혼 신청서를 보낸 거야. 정말요? 그럼 서령이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서령이 부모님이 서령이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을 원한다고 서령이와 지훈이를 버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미영아, 서령이한테 전해줘.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서령이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해서 서명한 거라고. 네,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미영이는 며칠 후 다시 와서 말했어요.
오빠, 서령이가 안 믿어요. 부모님 말만 듣고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포기했어요. 서령이 부모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저는 정말로 서령이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나와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부산에 있으면 자꾸 바다가 보이고 지훈이 생각이 났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구한 일자리는 작은 건설회사였어요. 월급은 부산에서보다 적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먹고 살 돈이면 충분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만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와서는 술 한 잔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 전부였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지금쯤 서령이는 뭐하고 있을까?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그리고 지훈이는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까? 어떤 날은 꿈에서 지훈이를 봤어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꿈속에서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더 슬퍼졌어요. 꿈에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더 참혹했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제 사정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우석 씨, 요즘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쉬어야죠. 팀장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일하는 게 나았어요.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서령이가 많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야? 마음이요. 계속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제 가슴도 아팠어요. 서령이가 아프다니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서령이가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더 울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서령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서령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제발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마. 지훈이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죄야. 하지만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보내봤자 서령이 부모님이 가로챌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면 서령이가 더 아플 수도 있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 소장님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석 씨, 공부 좀 해볼 생각 없어요? 기술자 자격증 같은 거 말이에요. 자격증요? 네, 요즘 건설업계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자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지훈이 생각이 날 때마다 책을 폈어요. 지훈아, 아빠가 열심히 살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렇게 몇 개의 자격증을 땄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어요. 월급도 올랐고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서령이와 지훈이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서령이가 나타났어요. 여보, 왜 우리 버렸어? 꿈속에 서령이가 울며 물어봤어요. 서령아,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어? 나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서령아. 그게 아니야. 하지만 꿈속의 서령이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서령이도 저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석 씨, 결혼 생각은 없어요?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회사 선배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왜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말해요? 제가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잃어서 가정이 무너졌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됐습니다. 후배들도 생겼고,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됐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때때로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도 저 나이면 저런 모습일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지 오래였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큰 회사의 임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허전했어요. 정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셨어요? 후배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는 지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언젠가 하늘에서 만났을 때 아빠 자랑스러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2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가난한 현장 노동자에서 대기업 회장까지 올라온 거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일까요? 제게는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서령이와 지훈이와 함께 소박하게 살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시간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났어요. 저는 56살이 됐고 서령이도 54살이 됐을 거예요. 지훈이는 28살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 대상자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입사원 중에 정말 괜찮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 누구누구지? 서류를 넘겨보는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지훈. 지훈이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흔한 이름이니까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보호자 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서령. 그리고 주소는 부산 영도였어요. 그 사람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를 잃은 충격에다가 남편마저 저희를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령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놈이었어. 가난한 놈들은 책임감이 없다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뭔 말이야?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힘들어지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우석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지훈이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났고 우석이 생각을 하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이를 잃고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있어요? 딸아, 이혼 신청서 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그놈이 먼저 서류 준비했더라.
역시 도망갈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석이가 정말 저희를 버리고 싶어 했던 거구나. 지훈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편도 잃는구나.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만 우석이는 제가 보낸 이혼 서류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우석이가 저희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엄마가 걱정하셔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고가 난 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서령 씨세요? 네, 맞습니다. 부산 아동보호소입니다. 실례지만 몇 달 전에 아이를 잃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 보호소에 있는 아이 중에 비슷한 아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와보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혹시, 정말 혹시 지훈이일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지도 안 들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동보호소로 달려갔어요. 김서령 씨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호소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그 아이예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거든요. 많이 말랐고 얼굴도 상처가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지훈이었어요. 지훈아.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살며시 손을 댔어요.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엄마.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맞구나. 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다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훈이가 살아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가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바다에서 구조됐는데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의식을 되찾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지훈이네. 정말 지훈이야? 네, 우리 지훈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예전과 달랐어요. 말도 잘 못했고 기억도 많이 잃었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요?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아빠는 멀리 가셨어. 언제 와? 잘 모르겠어. 우리 둘이 살자.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그 후로 저는 지훈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 제가 키웠습니다. 아이는 많이 아팠어요. 자주 열이 나고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엄마 무서워. 그런 아이를 안고 달래주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병원도 자주 다녔고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석이에게 연락해야 하나? 지훈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알려줘야 하나? 서령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찾았을 거야. 근데 이혼하고 도망갔잖아. 그런 사람한테 무슨 연락을 해?
하지만 지훈이 아빠잖아요. 아빠는 무슨 아빠야?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아빠야? 엄마 말씀을 들으니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정말 우석이가 저희를 사랑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찾으려고 했을 거고 이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 어디가? 지훈이가 자꾸 물어봤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결국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파할까 봐서요. 하늘나라? 응, 하늘에서 지훈이를 지켜보고 계셔. 그 후로 아이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친정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도 구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엄마, 힘들어?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벌써 7살이었거든요. 아니야, 안 힘들어. 지훈이가 있어서 힘이 나. 정말 그랬어요. 지훈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밤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착했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지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지훈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지훈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정말이야? 아빠 사진은 없어? 사진이요? 있죠. 우석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났거든요. 사진은 없어졌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훈이는 더 의젓해졌어요.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엄마, 나 대학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응, 그리고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랑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런 아이를 보면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대학에 간 지훈이는 정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에 지원해 볼 거야. 대기업?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아. 한번 도전해 볼게. 지훈이는 정말 대기업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서류 심사도 통과하고 면접까지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면접 보고 올게. 그날 아침 지훈이가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떨지 말고. 응, 걱정 마. 아이가 나간 후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지훈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데 그날 저녁 지훈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계속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야. 그리고 엄마 이름이랑 주소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혹시 그분 이름이 뭐라고 하시던? 정우석이라고 하시던데. 왜? 그 순간 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정우석? 지훈이 아빠,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27년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살았어요. 고시원 3평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쉬는 시간에도 저는 일했어요. 우석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상해요. 현장 반장님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서령이 생각, 지훈이 생각이 날 때마다 더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기술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저에게는 어려운 공부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공부하고 있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을 봤어요. 밤 12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고시원에 돌아가서는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1년 후 첫 번째 자격증을 땄어요. 기능사 자격증이었는데 합격증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해냈어. 첫 번째 자격증이야. 고시원 방에서 혼자 합격증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누구와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었지만 지훈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격증으로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어요. 월급도 10만 원 올랐고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은 재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지훈이 사진은 없었지만 아이가 신었던 작은 신발 한 켤레를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 여기서도 너를 생각하며 살게.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도 하루 있었던 일을 혼잣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 아빠가 더 열심히 해서 승진할 거야.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자격증을 땄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사무직으로도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외로웠어요. 회사 동료들은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석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신입사원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혼자 삽니다. 아,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언제 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결혼했었고, 아이도 있었고, 하지만 다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 없어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후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했어요.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팀장이 됐어요. 후배들도 생겼고 나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날 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저 나이면 저럴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지 오래인데 저는 왜 자꾸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걸까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임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승진하셨어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는 지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낼수록 제 책상 서랍에 있는 물건들은 더 소중해졌어요. 지훈이 작은 양말 한 켤레, 그리고 아이가 크레용으로 삐뚤빼뚤 쓴 아빠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 쪽지. 우리 지훈이가 처음 써준 편지야. 그 쪽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돌진한 아이가 어떻게 글자를 썼을까 싶지만 분명히 지훈이 것이었어요.
제가 가진 아이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저는 부사장이 됐어요. 이제 제법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건 여전히 쓸쓸했어요. 성공이 뭘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성공일까요?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서령이와 지훈이와 함께 영도 바닷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이제 부사장이 됐어. 하지만 너 없으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매일 밤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25년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회장이 됐어요. 가난한 현장 노동자에서 대기업 회장까지 올라온 거였죠. 취임식 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정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제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다만 그 가족이 이미 제 곁에 없다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회장실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상 서랍을 여는 거였어요. 지훈이 양말과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이제 회장이 됐어. 하지만 내가 없으니까 의미 없어.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빈 액자를 놓았어요. 가족 사진이 들어갈 자리였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회장님, 가족 사진은 안 놓으세요? 가족이 없어서요. 아,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그들은 제가 총각인 줄 알았어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했거든요. 회장이 된 후에도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지훈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 수백억짜리 사업이야. 하지만 너랑 함께 기뻐할 수 없어서 아쉬워. 27년이 지났어요. 저는 56살이 됐고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불렀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공이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버지 자리만큼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 대상자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입사원들 정말 우수합니다. 특히 이 친구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지훈. 흔한 이름이라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보호자 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서령. 부산 영도. 그 이름 그 주소를 보는 순간 27년 전 기억이 쏟아져 내렸어요. 서령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훈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다는 것. 혹시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설마 우리 지훈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죠. 지훈이는 바다에서 죽었어요. 27년 전에.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면접을 보러 올 그 청년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훈이 양말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그 청년이 정말 지훈이인지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인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김지훈이라는 지원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오는 거지? 총 15명입니다. 김지훈 씨는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이라니.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군요. 저는 평소보다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그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말 지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마 그냥 동명이인일 거예요.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시작됐어요. 저를 포함해서 임원 5명이 면접관으로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부터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 준비를 잘해온 우수한 인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마지막 순서만 생각났거든요. 다음 지원자 들어와 주세요. 1명, 2명, 면접이 계속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가슴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가 됐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 김지훈 씨 들어와 주세요. 인사팀 직원이 문 밖으로 불렀어요. 저는 만년필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다른 면접관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령이 눈, 서령이 코, 그리고 제 입술. 어릴 때 지훈이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지훈이가 자라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청년이 인사했어요. 목소리까지 낯익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앉아주세요. 다른 면접관이 말했어요. 저는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그 이력서를 받는 순간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봤습니다. 이름 김지훈. 나이 28살 보호자는 김서령. 주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구.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8세. 지훈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어요. 보호자 김서령, 주소 부산 영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른 면접관이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부산 영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했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그럼 아버지는 없다는 뜻인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청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서령이가 아이에게 제가 죽었다고 말한 걸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령이가 혼자서 지훈이를 키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저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니. 정말 효자로 자랐구나. 서령이가 잘 키웠어요. 특별한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도움으로 극복했습니다. 사고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럼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사고였나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는 물에 빠졌었다고 해요. 바다에서 사고. 그때 그 사고였구나. 그럼 지훈이는 정말 죽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거구나.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네, 하지만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서령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렸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제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나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니.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거네요. 면접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른 면접관이 말했어요. 청년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다른 면접관들이 말했어요. 이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인성도 좋고 성적도 우수하고.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저 청년이 제 아들이라고? 27년 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지훈이 양말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아빠라고 쓰인 쪽지도 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너였구나. 아빠가 27년 만에 널 다시 봤어. 혼자서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기쁨 하지만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 그리고 서령이가 아이에게 제가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저를 그렇게 원망했던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다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훈이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지훈이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27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운명이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회사에 입사한 후 저는 매일이 조마조마했어요. 아들을 지켜보고 싶으면서도 너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신입사원들 어떻게 적응하고 있나요? 인사팀장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지훈이가 궁금해서였지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훈 씨는 정말 성실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역시 우리 지훈이구나. 첫째 주가 지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입사원들이 일하는 부서를 지나다녔어요. 물론 지훈이를 보기 위해서였죠.
지훈이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 7시 반쯤 되면 벌써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어느 날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앉아 있어요. 일찍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어제 못 끝낸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일찍 와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니 정말 성실한 아이로 자랐어요.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 말씀이라니. 서령이가 지훈이를 정말 잘 가르쳤구나.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모두 구내식당에 가거나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김지훈 씨,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동기들이 부르기도 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먼저 가세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서령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거겠죠. 지훈이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예전 서령이와 똑같았어요.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하나씩 올려서 먹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지훈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지훈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내일 일찍 와서 마저 하세요. 선배가 이해해주면 지훈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나갔어요.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김지훈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표정이었지만 지훈이는 대답해줬어요. 네, 건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니까. 서령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겠구나.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식당을 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든요. 식당이라니. 서령이가 음식점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요?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효자로 자랐어요. 제가 못해준 효도를 지훈이가 대신 하고 있구나. 며칠 후, 저는 지훈이가 점심을 혼자 먹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어머니와 둘이서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안 해주시나요? 가끔 말씀해 주세요. 좋은 분이셨다고,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좋은 분이었다고요? 그럼 서령이가 저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구나. 다행이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하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인 거네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실수도 거의 없었고
상사들도 지훈이를 칭찬했어요. 김지훈 씨, 정말 괜찮은 신입사원이네요. 부장이 저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요? 어떤 점이 좋나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려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뻐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니. 정말 그랬어요. 지훈이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셨어요.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실까봐 빨리 가야 해요. 어머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는 것 같은데도 출근했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는데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해야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아프면 일을 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서령이가 그렇게 가르쳤구나.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겠죠. 그날 저는 지훈이 책상에 감기약을 놓아뒀어요. 그리고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다음날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어제 감기약 주신 거 맞죠? 응, 아파 보여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뻤어요. 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지훈이 생일이었어요. 인사 기록을 보니 그날이 지훈이 생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지훈이 생일이구나. 저는 케이크를 사서 지훈이 부서에 갔어요. 오늘 김지훈 씨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와, 정말요? 지훈아, 생일 축하해. 동료들이 축하해 줬어요.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케이크를 사주시다니 영광이에요. 생일은 축하받아야죠. 그날 저는 지훈이가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28번째 생일. 제가 함께 못해준 생일이 27번이나 되는구나. 퇴근 시간에 지훈이가 인사하러 왔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평생 기억한다니. 제가 해준 건 케이크 하나뿐인데 지훈이는 그것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릴게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서령이를 만나야 할까?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서령이에게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두려웠어요. 서령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만나고 싶어 할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지훈이를 지켜보며 지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답답했어요.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일한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훈이는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지훈이 부서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김지훈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많이 아파요? 아니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봐도 많이 아파 보였어요. 일단 보건실에 가서 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훈 씨, 저는 황급히 지훈이를 잡았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불러주세요. 직원들이 당황하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고 있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리내서는 말할 수 없었죠. 구급차가 와서 지훈이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보호자세요?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회사 상사입니다. 그럼 가족분께 연락해 주세요. 가족이라니. 서령이에게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어떻게 연락하죠? 환자 핸드폰에서 어머니 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지훈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부산에서 오신다고 하네요. 부산에서 온다니. 서령이가 오는구나. 2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네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줬어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어요. 간 기능이라니. 어릴 때 사고 후유증인가요?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지훈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여자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서령이었거든요. 머리는 많이 새었지만 여전히 서령이었어요. 27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서령이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301호실입니다. 서령이가 병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지훈아. 서령이가 침대에 누운 지훈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지훈이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모자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줬어요. 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서령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간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나요?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라니. 저밖에 없잖아요. 저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나요? 서령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부모님이 가장 적합합니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서령이가 말했어요. 여전히 제가 죽었다고 하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 제가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관계시죠? 저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령이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 웃어? 27년 만에 들은 제 이름이었어요. 서령아.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서령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훈이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어. 회사에? 응, 넉 달 전부터.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어요. 그럼 검사 받으러 가시죠. 빨리 해야 합니다. 저는 서령이를 뒤로 하고 검사실로 갔어요.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아버지가 기증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맞다니.
역시 지훈이는 제 아들이 맞았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서령이가 지훈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지훈이 아버지가 맞나요? 의사가 물어봤어요. 네, 검사 결과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서령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눈물이 났어요. 27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깨어났어요. 엄마, 지훈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회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지훈이가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서령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훈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요? 지훈이가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서령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야. 27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정말 아빠세요? 응, 내 아빠야. 그 순간 지훈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서령이도 울고 있었어요. 우서가, 나도 미안해. 그때 나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훈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거야. 27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병실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다시 만난 건가요? 지훈이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응, 늦었지만 다시 만났어. 저는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27년 만에 아들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간 이식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서령이가 말했어요. 우서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 당연한 거야.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지? 아니야. 지훈이가 있어서 행복했어. 우리는 27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됐어요. 비록 병원에서였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내일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희는 병실에서 27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오해했던 일들,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을.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오해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아빠, 조심하세요. 서령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서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뭘 고마워해.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깨어나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니. 며칠 후 지훈이와 저는 나란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서령이가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으세요? 전혀 안 아파. 우리 지훈이가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 엄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전혀 안 고생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회복하는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7년 동안 못한 대화들을 모두 나누려는 듯이 말이죠. 서령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힘들긴 했지만 지훈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나도 지훈이 생각하면서 버텼어.
언젠가 하늘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 이제 하늘에서 만날 필요 없어. 여기서 함께 살면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다시 가족이 된 거구나. 한 달 후 저희는 모두 퇴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내려놓을 거야. 아빠 왜요? 지훈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27년 동안 놓친 시간을 찾고 싶거든. 하지만 회사는 어떡해요? 회사는 잘 돌아갈 거야. 훌륭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서령이가 말했어요. 우서가 괜찮아? 그렇게 힘들게 일궈낸 건데.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야.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어요. 임원들은 놀랐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서령이가 하던 식당 일을 도와주고 싶어?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거야. 정말요? 서령이도 깜짝 놀랐어요. 응, 부산으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작은 식당을 해보자. 하지만 아빠는 요리를 못 하시잖아요. 배우면 되지. 서령이가 가르쳐주면 돼. 그렇게 저희는 부산 영도로 내려갔어요. 27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바닷가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지훈이를 빼앗아간 무서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지훈이를 다시 데려다 준 고마운 곳이 됐거든요. 이 바다에서 지훈이를 잃었는데 결국 이 바다가 다시 만나게 해줬네. 서령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해. 저희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국수집을 열었어요. 간판은 다시 만난 국수집이라고 달았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의미 있는 이름이야.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서령이가 끓인 국물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사장님, 이 국물 맛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서령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7년 동안 정성껏 우린 맛이에요. 27년요? 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거든요. 손님들은 저희 국물을 먹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27년 묵힌 사랑 맛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가족 보면 정말 화목해 보여요. 늦게 만났지만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령이가 말했어요. 지훈이도 완전히 회복돼서 저희를 도와줬어요. 홀에서 주문을 받고 설거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주방에서 서령이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우서가 양파 써는 거 많이 늘었네. 서령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예전에는 라면도 못 끓였는데 이제 우리 지훈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 매일 저녁 문을 닫고 나면 저희는 바닷가에 나가서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네. 지훈이가 말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우리 음식을 먹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 서령이가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훈이 생일이었거든요. 지훈아, 생일 축하해. 아빠, 엄마 고마워요. 29번째 생일이네. 아빠가 함께하는 2번째 생일이야. 앞으로는 매년 함께 할 거야. 서령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소원 빌어.
지훈이가 촛불을 끄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모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늦었지만 감사해. 제가 말했어요.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서령이도 말했어요. 저도 아빠,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식당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서령이가 말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저희 국수집은 이제 영도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국물 맛이 정말 특별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저희가 만든 음식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바닷가에 앉아서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정말 행복해. 27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파도였는데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준 거야. 서령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는 고마운 바다야.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희는 바닷가 작은 국수집에서 늦은 가족의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가족은 멀어져도 잊히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길을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저희는 결국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제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합니다. 가족, 그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